네, 안녕하세요. 블리스위원 대표 원장 조정훈입니다. 오늘은 흔히 잘 알려진 부작용에 대해서 얘기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이제 많은 분들이 위고비의 효능을 알고 계시면서 조금 더 찾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SNS나 뭐 이런 광고글들 보면 부작용을 좀 자극하는 것들이 좀 많거든요. 물론 이제 모든 약이 부작용 없이 이점이만 있는 약은 없으니까요. 잘 알려진 부작용은 이제 제가 진료실에서 말씀드리는 건데, 먹고 소화하고 싸고의 문제가 제일 흔하게 경험하실 수 있어요. 일단 먹었을 때 혹은 먹지 않아도 메스꺼움, 그리고 속쓰림, 혹은 이제 뭐 이렇게 신물이 올라온다, 이런 분도 계시고, 먹었을 때 너무 배가 팽만해서 불편하다, 빵빵하다, 더부룩하다, 이런 분들 계시고요. 위고비를 우리가 약 5개월 동안 증량을 하게 되는데, 증량하는 동안에 이런 부작용을 맞이할 확률이 한 40%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10명 중에 4명, 뭐 거의 반이 증량하는 동안에는 이런 부작용을 겪을 수 있는데요. 뭐 조금 참으면 없어진다고 하더라 정도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췌장염은 500명 정도를 1년 정도 치료했을 때 1명 정도 생기는 빈도입니다. 0.02% 정도 되겠죠. 위고비를 써서 췌장암이 예방되는 효과가 있다라고 하는 이제 결과가 오히려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췌장염은 검사를 하시면서 위고비를 쓰면서 진료를 보는 그런 병원에서는 아마 충분히 예측하고, 또 남자분들, 물론 30대, 40대에서 남자 비만이 많습니다. 이런 분들이 민감한 탈모, 이런 사항들은 사실 위고비 자체의 부작용이라고 보기엔 좀 힘든 부분이 많습니다. 일단 위고비를 하게 되면 식사량 자체가 굉장히 줄기 때문에 준식사량으로 인해서 체중이 빠지는 그런 기전이기 때문에, 살이 빠지면서 생기는 현상들이 위고비를 쓰셔서 반응이 좋은 분들은 생길 수가 있어요. 여기에 포함되는 것들이 탈모, 그리고 뭐 피부 푸석거림, 아니면 좀 처지는 나른함, 그리고 체중이 빠지면서 혈류량도 좀 감소하게 되거든요. 이게 고혈압 환자에서는 고혈압이 치료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일반적인 그 혈압을 갖고 계셨던 분은 순간적으로 기립선 저혈압이 생기는 방향으로 올 수 있어요. 그래서 위고비 치료를 해서 체중이 많이 빠지신 분들, 그러니까 위고비 치료뿐만 아니라 뭐 어떤 경우도 상관없어요. 내가 그냥 단식을 해서 수분 섭취가 좀 덜 되는 와중에 어지럽다거나, 아니면은 뭐 큐시미아나 뭐 이런 거 펜터민을 해서 반응이 좋은 분들도 이런 기립선 저혈압이 올 수 있습니다. 누워 있다가 혹은 앉아 있다가 순간적으로 일어났을 때 머리가 핑 도는, 그래서 쓰러지시는 분들도 가끔 계시긴 하거든요. 이거는 위고비의 부작용이 아니라 내가 체중이 빠지면서 생기는 그런 현상들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탈모 부분도 조금 얘기를 드리자면, 제가 조금 있었습니다. 이게 식사량이 많이 줄게 되면 몸은 비상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는 식사량을 줄이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지만, 우리 몸은 얘가 안 먹네? 얘가 굶어 죽으려나? 라고 생각을 하고 필요한 부분에 이런 에너지를 쓰기 시작해요. 그러면 우리 몸에서 조금 덜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 혹은 세포의 주기상 재생이 굉장히 빠른 부분들이 타격을 먼저 받게 되는데, 그 부분에서 눈에 좀 많이 띄는 게 이제 머리카락이 되겠죠. 그래서 머리카락이 좀 빠지는 부분이 있어요. 요거는 이제 체중이 빨리 줄어들면 들수록 좀 많이 생기는 경향이 있고, 대신 아까 이제 말씀드렸듯이 체중이 빠지는 구간이 끝나고 나면, 시간이 지나면 도로 납니다. 도로 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염려하지 않으셔도 된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위고비가 이제 뭐 가벼운 부작용은 한 40%, 50% 정도 나오기 때문에 2명 중에 1명은 겪으시는데, 이게 위고비나 삭센더와 비교했을 때는 오히려 좀 경미하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한 40% 정도면 좀 많기는 하죠. 이거는 체질마다 좀 다른 부분이 있고, 이 부분은 조금 더 연구가 되어 봐야 되는 부분이긴 합니다. 일단 삭센다도 그렇고 위고비도 그렇고, 그 일상생활에 지장이 올 정도로 너무 이런 부작용이 심하다면 1단계에서 5단계까지 용량을 늘려가는 단계에서는
한 40% 정도가 이런 부작용을 겪고, 그리고 보통 한 달에서 2달 정도 그런 부작용 구간이 끝나면 보통은 또 부작용 없이 잘 유지하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아직 소아에게 쓸 약은 삭센다 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지금 위고비 회사에서 위고비를 청소년들에게 임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 임상이 끝난다면 만 12세 이상의 소아 청소년에게 쓸 수 있도록 허가를 아마 신청할 계획이겠죠. 계획이 이제 신청하고 나면 큰 이슈가 없다면 만 12세 이상에서도 위고비 치료를 할 수 있을 거라고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위고비 흔한 부작용에 대해서 알려드리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